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가을 영양제님 오셨네요.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 단단히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7774랑님, 김어준 뉴스 공장에 김남국 나와서 국감 때 몇천 원 코인 투자했다는 얘기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김남국 의원은요, 자기가 그때 코인을 투자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왜? 거액을 투자를 했다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모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무심결에 뭐 하나 누른 거예요. 자, 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이제 그 핸드폰 보다 보면은 왜 그 문자가 와서 핸드폰을 보다가도 왜 그 앱을 찾다 보면은 엉뚱한 앱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이미 켜져 있는 앱이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갤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앱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걸 누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근데 잘못 눌렀네 하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거래를 할 게 아니었는데 거래 버튼이 눌러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때 그렇게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아이고 국감 시간에 굳이 왜 그걸 또 핸드폰을 봤어? 그랬더니 아니 화장실 잠시 갔다가 오는 김에 문자 보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저 같았으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 남이서 알아듣든가 말든가 이해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 잘못 눌러진 거다. 그래서 몇천 원 거래가 됐다. 근데 몇천 원 거래가 이게 거래냐고.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했으면은 몇 억 단위로 거래하는 사람인데 9천 원 거래됐다는 거 이게 뭐 별거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래였겠어요? 아닌 거야. 뭘 잘못 눌러진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물고 늘어지니 김남국 의원은 얼마나 속이 황당했겠습니까? 참. 참. 그렇죠. 참. 네, 영혼을 팔아라님. 우리 남국이 커피 한 잔 사드리세요. 예,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입니다.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네요. 개국지님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빕니다 하셨고요. 노후를 아름답게님 진실한 방송에 믿음이 갑니다 라고 하셨고요. 양정숙님 그 다음에 노후를 아름답게님 2번 보내주셨네요. nak엽이는 180석 당대표할 때 개혁 1도 안 했잖아. 니 때문에 검찰 개혁도 안 됐잖아. 제발 좀 사라져 줄래? 라고 하셨고요. 이JJ님, 미니황님, 그 다음에 조수아님 보내주셨습니다. 조수아님,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셨고요. 신풍님, P2E는 플레이 투 언의 약자입니다. 요컨대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게 동남아 쪽에서는 잘 먹히는 수익 모델이라 게임 업계들에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플레이 투 언. 게임하면서 돈 번다라는 의미군요. 이 P2E 여기에 주로 많이 쓰이는지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확률성
아이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2E라는 그런 분야가 있고 거기에 많이 쓰이는 그 수단이 아마 확률성 아이템 이거였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조수아님 후원 2번 해주셨고요. 최현실님, 영혼을 팔아라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자면 제가 첫 번째 했던 이 김남국 의원 건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예. 해도 너무하네. 이제 당개혁에 칼날을 뽑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개혁을 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었던 대의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변화를 주기를 바랬고요. 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수박들 좀 입 좀 틀어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측근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는 단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양보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양보하면은 단합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단합을 위해서 참 많은 걸 양보하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검찰이 침탈을 하니까 그 침탈에 대응하느라고 또 한 번 멈춰지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설훈이니 김종민이니 뭐 이원욱이니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재명을 괴롭혔습니다. 뭐 조응천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걸 꾹 참고 있었던 것은 단합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요 원죄 같은 게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원죄가 있다. 왜? 2016년, 2017년 대선 때 그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에 지나치게 심하게 공격을 했다. 그 아들 문준용 씨 건을 굳이 꺼내들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어요. 그 결과 그 과보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고 버텨야 된다. 예. 어느 정도 저쪽 편에서 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니 저쪽 편 애들이 마음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아이고 됐다 할 때까지는 좀 참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한 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는 더 많이 참았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참은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더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에 대해서 각을 들이대는 사람,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받아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총구는 밖으로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 방송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총구는 밖으로 뭐 이렇게 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랬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근데 사실 많이 참았어요. 이재명한테 저런 인내심이 있었나? 와, 이재명이 저런 것도 가만히 참고 있어? 저 사람 성격이 바뀌었나? 아니, 사람이 달라졌나? 자, 그렇게 의심할 정도의 인내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도 너무한 거죠. 참고 참으니까 무슨 뭐 참기름으로 하는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기로 하는지.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격이 지나치게 거칠어졌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된 행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참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입는 걸 못 참아요, 더 이상. 지금까지 참 많이 참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근데 검찰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당내에
당내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 사람이 다치는 걸 본 순간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개혁의 칼을 뽑은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 서은숙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원욱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딸 당원들하고 절연을 해라 라면서 개딸 당원들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서 공개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개딸 당원이 아니었죠. 당원이 아니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죄냐? 그렇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나빠요? 자,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원욱의 행동이나 서른의 행동이나 김종민의 행동이 한참 도를 넘어선 거 아니었습니까? 아, 여러분 그렇잖아. 이게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드는가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 봐.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지 않습니까? 악마화하지 않았나요? 의견 다르다고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네, 솔직히 저는 그 얘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장용진을 뭐라고 불렀느냐? 찐 묻었다라고 불렀어요. 찐 묻었다고. 이재명 지지자라고 찐 묻었다. 아니 그런 멸칭이 어디 있습니까? 찐 묻었다라는 멸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수박이 멸칭이야? 똥파리가 멸칭이야? 찐 묻었다는 뭔데? 예? 그딴 소리를 해놓고 지금 말이야. 자, 김종민이고 서른이고 이원욱이고 그런 찌찌거리는 애들 옆에 서가지고 그들한테 지지받고 그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희희낙낙 하던 자들 아닌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뭐? 못된 놈들. 자, 문제는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당내 세력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푹 다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격을 시작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반격에 나서겠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꼈느냐. 사실 한 일주일 전에 이미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5일, 지난 15일입니다. 15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시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합니다. 옆에 박광원이 있네요. 자, 이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발언을 좀 이따 하자. 나는 맨 뒤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쭉 길게 많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박광원이 당대표 다음에는 그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가 자기가 먼저 발언권을 넘겨받아서는 조금 민망했나 봐. 아유, 먼저 하시지. 흐흐흐흐 이랬어. 이재명 대표 바로 딱 한마디 하죠. 저는 원래 맨 마지막에 자주 합니다. 네. 박광원이 되게 머쓱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재명이 정색어라고 말을 하네. 박광원한테. 자, 그리고 그 순간에 박광원 빠르게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막 살피더라고. 그 순간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재명이 조만간 칼 뽑겠구나. 자, 그리고 이 전후로부터 서서히 좀 목소리도 바뀌고 공세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괜찮으면 니들이 한번 퍼마셔봐라. 그 얘기도 나오죠. 드디어 사이다 같던 이재명이 되돌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바로 이 친낙계 의원들의 정말 도를 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친낙계, 비명계라는 이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 당내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해라. 달리 말하자면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는 못하니까 전권을 혁신위원회에 넘겨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이 얘기는요, 옛날에 안철수가 했었어요. 지가 혁신위원회 만들어 놓고 혁신위원회 전권 넘기라고 당시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종인도 혁신위원장 하면서 그 사람이 당대표가 아니라 사실 혁신위원장이었어. 혁신위원장으로 전권을 휘둘렀죠. 즉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른바 비주류가 된 자들, 친낙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불리할 때,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당대표가 있을 때 항상 뭘 요구를 했다? 혁신위원회에 운운하면서 전권을 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리 말하면 이거는 이재명 보고 물러나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시기도 참 기묘하죠. 다음 달에 이낙연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낙연인가? 자, 뻔하게 눈에 비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래놓고 또 박용진은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김남국은 못 돌아온다라고 아주 불을 지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래서 전권혁신위원회가 안 되면 어떨 건데? 뭐 나가려고? 아니면 죽이려고? 자, 이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누구든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불쾌하게 만들었던 거, 대표직을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그것 때문에 열받기도 했지만 진짜 이재명 대표를 열받게 한 것은 김남국 의원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미 김남국 의원이 무고하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복당을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다? 그 왜 그럴까요? 자, 서른 의원이 오늘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정근 노트에 설훈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이건 정치 공작이다. 당 차원에서 대처해달라. 진정. 지가 이재명한테는 알아서 니 혼자서 무고를 밝히고 복귀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근데 지는 왜? 지도 탈당해가지고 무고 밝히고 들어오든가, 김한규도 마찬가지, 탈당해가지고 무고 밝히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니도 좀 자료를 내든가. 이런 썩을 놈들. 자, 이들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은 김남국한테만, 자기 자신들은 똑바로 안 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왜 김남국한테만 이런 걸 강요하죠? 예. 그거는 사실 김남국이 거의 유일한 이재명계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재명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재명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 중에는 손으로 꼽습니다. 그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 김남국이에요. 그러니 그런 김남국을 내치게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거의 유일한 수족이 될 수 있는 게 김남국인데 그 수족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재명이 더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권한을 내려놓으라,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 친낙계의 행동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참으면은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겠구나. 이재명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죠. 벌써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4일 벌써 2주 정도 됐네요. 그 민주당 의총에서 대놓고 김남국 의원을 성토를 하고 더 나아가지고 이재명이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누가 말했다고? 서른이 그랬다고. 자, 그랬던 서른은 지가 이제 검찰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당 차원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고 있어. 지는 당 차원에서 남을 지켜주지 않았으면서 지는 당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죠. 이거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 잘못됐다, 뒤늦었다, 뒷북이다라는 식으로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은석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죠. 뭐가 뒷북이냐? 할 거 다 하지 않았느냐?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라고 했죠. 자, 할 만큼 했는데 여기에서 당대표가 대응을 미온적으로 했다라는 건 뭘 말한다? 이재명 네 손으로 김남국을 죽여라 이 말이거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참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대놓고 면전에서 사퇴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자기 주변 사람의 목을 치고 심지어 이재명 네 손으로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을 쳐라라고 하면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이상은 못 참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재명 공격을 위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김남국을 여론몰이 하듯이 마치 학폭 가해자들이 연진이가 동은이 괴롭히듯이 문동은 괴롭히듯이 했던 게 지금 이번에 김남국 사태였어요. 정말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김남국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의 사태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는 거지.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칼을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칼을 꺼내서 뭐부터 할 거냐? 나 같으면 보복부터 할 것 같아. 근데 이재명은 보복은 안 하는 모양이에요. 보복을 안 하고 이거를 당내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다? 바로 대의원제이죠.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상호 보완 관계이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다. 자, 이 얘기는 이 비슷한 얘기를 박찬대 의원이 봉하마을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혁신과 통합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서로 봉합 관계에 있지만 혁신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망쳐서도 안 되고 통합한다고 해서 혁신이 뒷전에 밀려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을 위해서 혁신을 좀 뒤로 밀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까지 박찬대 의원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당내 개혁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뭐다? 네, 대의원제 폐지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에서도 정청래 의원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친낙계 애들이 어쩐 줄 아세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못해. 반대 의견을 못해. 대의원제 폐지, 사실 국민의힘도 대의원제를 폐지했거든. 근데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있어요. 황당하죠? 자, 따라서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설훈하고 김종민밖에 없어. 빤한 놈들이지.
자, 그러고 대놓고 대의원제를 반대를 못하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느냐? 딴소리를 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라는 얘기를 한대. 그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뭐 하는 애 있잖아요. 양은숙인가 양소영 하는 친구. 그 친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거지. 근데 양소영이 왜 공격받고 있습니까? 뭔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공격을 받나요? 아니죠. 자신이 의견을 발표하는데 지역의 의견도 다 듣지도 않아 놓고 마치 전국의 다 대학생 위원장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같이 협의를 거쳐서 어느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 대학생위원회 명의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뭐였다? 김남국을 공격하는 거였어. 아니 적어도 자기 당의 국회의원을 그렇게 대놓고 공개 비판을 할 거면은 내부적인 토론은 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론도 없이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해놓고 그 비판받을 일 아닙니까? 그게 청년 정치를 보호해야 될 문제예요? 청년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은 새파란 새끼가 벌써부터 이상한 거나 배워 처먹어가지고 어디 그딴 거를 배우고 있어. 젊은 놈이 그런 꼬로만 짓만 배워가지고서는 안 그렇습니까?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죠. 자, 그런데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아니, 니들이 김남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지. 예? 이미 김남국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예? 니들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지. 이 못돼 처먹은 거 아니야. 지들이 공격받을 때는 공격 중단하라고. 지들이 공격할 때는 지들 멋대로 하고. 뭡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못된 거 아닙니까? 지들이 찢찢거릴 때는 괜찮고 이제 수박이라 그랬다고 시비 걸어요? 정말로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 근데 저는 이런 행동이 사실은 이낙연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선거 망한 게 하나 있죠. 예. 2021년인가요? 2021년도 재보궐선거 망했잖아요. 그 재보궐선거 망한 거 왜 망했느냐? 당내에서 그 망한 이유 분석, 선거 사후 분석을 뭐라고 냈습니까? 조국 때문에 망했다라고 쓰지 않았나요? 야, 조국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 놓고서는 그 다음 보궐선거, 그 1년이나 뒤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이게 조국 때문이다라고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 당대표가 잘못 이끌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당대표 누구였어? 이낙연이지. 이낙연의 습관이 그래. 지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잘하는 놈들이죠. 즉 지들은 잘못한 게 없고 지들이 욕하는 건 괜찮고 지들이 욕먹는 건 안 되는 그런 개떡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딱 이러잖아. 한동훈이 그래. 한동훈이 어디서 이렇게 못된 짓을 배웠나 했더니 이낙연한테 배웠나 봐.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당 대의원제 폐지를 놓고 격돌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나게는요, 대놓고 대의원제 폐지 이 얘기를 반대를 못하니까 지금 다른 걸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거지. 주제를 대의원제 폐지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즉 개딸들하고 절연하라. 요걸로 주제를 바꿔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조중동 애들이 낄 겁니다. 자, 이때 민주당내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하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인 거지. 아니, 우리는 대의원제 폐지를 원해. 개딸이 뭐 잘못했어? 개딸이 뭐 잘못했는데? 솔직히 이원욱이 하는 말이나 설훈이 하는 말이나 박용진이 하는 말이나 김종민이 하는 말 더 심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잡혀갈 수 있다고? 구속될 수 있다고? 그런 막말을 한 자가 누구예요? 김종민이고 설훈이고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발언에 대해서 반성이나 미안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들이 아니 그런 얘기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느냐고. 응? 찌릿거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욕을 먹겠느냐고요. 에? 왜 찌릿거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왜? 자, 지금 상황은 이재명과 이낙연의 전면전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격전장은 대의원제 폐지가 될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가 될 경우에는 친낙계는 아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친낙계 의원들, 소위 말하는 수박들은 대의원제 폐지되고 당원 투표로, 권리당원 투표로 모든 것이 바뀌면 어찌 된다? 공천 못 받을걸? 굳이 이재명 대표나 뭐 당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회 이런 데서 뭐 공천을 주네 마네 이렇게 결정 안 하더라도 당내 경선만 들어가도 다 떨어질걸요?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대의원제 폐지가 되면 지들은 죽어. 만약에 대의원제가 그 다음에 끝끝내 폐지가 되면 어찌 된다? 자기들은 이러나 저러나 안 될 거 다른 뭔가 선택을 하겠죠. 그게 뭐? 탈당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다음번에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한 게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지리산 반달곰님, 창당해라. 너네는 정의 읍당 수준이다. 라고 하셨고요. 황금토끼님 오셨고요. 조수님, 탈당시키고픈 서론이와 김현교의,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할 건데요. 지금 명락대전의 핵심은 뭐냐? 누가 당을 떠날 것이냐.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낙연이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할 거라는 데 있죠. 이낙연은 분명히 호남 쪽의 민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이 다음 파트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